안녕하세요. 트롯의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 트롯 공식 뉴스 채널 트로트페이입니다. 트로트계의 레전드 조항조가 은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히트곡과 무대를 뒤로하고 왜 지금 은퇴를 결심하게 된 걸까요? 아버지의 비극적인 사망, 무명 시절의 고통, 그리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조항조의 인생은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상처와 역경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왜 마지막 무대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과연 은퇴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항조의 은퇴 결정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조항조의 인기와 화려한 트로트 프로그램 출연 뒤에는 그의 인생에서 겪은 힘겨운 역경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이 역경이 그의 은퇴와 관계가 있는 걸까요? TV조선의 미스터 로또와 불타는 장미단 등의 특집 방송에서 그의 노래가 널리 알려지고 후배 가수들과의 협연 무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트로트 팬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행운을 누렸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실제로 그의 삶은 매우 어려워 역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항조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돌아가신 후 그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무명 생활로 월 수입이 15만 원에 불과했으며 국내에서는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아 미국으로 이주해도 실패를 거듭했고 인생의 절벽에 이를 정도의 비극을 겪었다고 합니다. 1952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조항조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 때 집으로 친구들을 모아서 노래를 가르치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려면 노래가 최고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친구들은 사탕 몇 달을 주면서도 자주 그에게 노래 수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조항조의 노래 수업은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조항조의 집에서는 꼬맹이 노래 교실이 열리면서 그의 어머니는 친절히 방을 내주고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가끔은 닭을 손질하며 지지를 보내주셨죠. 그런 어머니의 무언의 지지 속에서 큰 행복감을 느끼며 그 은근한 지지가 나중에 자신의 음악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젓가락으로 양재기를 톡톡 치면 그것이 신호였고 그 뒤로 현란한 젓가락 연주에 맞춰 구성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중에는 기타를 잘 치는 사람도 있어서 그가 기타를 잡으면 조항조의 집 마당은 작은 공연장처럼 번화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조항조의 아버지는 술과 노래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는 매일 노래판이 열리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 조항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밴드를 결성하고 아버지의 공장 한 구역을 연습실로 만들어 음악의 길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항조는 마음속으로는 내가 음악을 하고 싶어 죽을 것 같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 오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참았습니다. 조항조는 아버지의 힘들었던 경험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를 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음악 꿈을 숨겼습니다. 조항조는 연예인이 되거나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음악을 사랑하고 빠져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음악을 하는 것을 가볍게 보거나 돈이 크게 되지 않는다며 약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조는 노래에 미친 남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음악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시절 음악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항조는 우연한 기회로 현재의 부인인 홍숙자 씨를 만나게 됩니다. 홍숙자는 원래 미국 교포로 조항조의 이모님을 통해 조항조의 집에 무언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교제를 거쳐 결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항조는 그녀를 보고 정말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과 미국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조항조의 처갓집에서는 반대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조항조,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가수로서 받아주었고 자신의 처가에서 남편이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이후 조항조는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고 밴드 음반을 3장이나 내고 솔로 앨범도 한 장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실패로 인해 조항조는 무명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조항조가 당시 자신의 이름을 김지훈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조항조는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월 수입이 15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결혼 직후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이제 집안에는 조항조 혼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했지만 여전히 무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항조는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하며 살아보려 했지만 우연한 기회로 하와이를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전에 KBS에서 일하던 한 PD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PD는 조항조에게 왜 미국에 와서 그냥 있는 거야? 교포 사회에서 일을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조항조는 자신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다시 밴드를 결성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주로 록밴드로 활동했지만 이제 타국에 있으니 한국적인 음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공장 직원들이 밥상 앞에서 모여 앉아 젓가락을 들며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에 들었던 트로트 가락들이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낯익은 거리 마다는 미국보다 차가워라는 가사에서 조항조는 예전에 아버지가 희망에 차서 공장 부지를 마련했다가 사기를 당해 장밋빛 미래가 흙에 잠겨버린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이고 찬바람이 외투를 뚫고 뼈속에 스며들 때 아버지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지 상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조항조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조항조는 다시 음악의 길을 걷게 되었고 가수 유현상의 권유로 1989년에 홀로 귀국하여 정통 트로트 가수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약 10년 동안 라이브 클럽 등에서 노래하며 무명 가수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갑자기 찾아온 공남자라는 이유로는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노래방을 비롯한 다양한 자리에서 조항조의 노래가 자주 흘러나오며 조항조는 서서히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낸 후에 드디어 조항조는 무명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작곡가 임종수가 아내에게 바치기 위해 만들었던 곡으로 처음에는 나훈아가 이 노래를 부르도록 권하였지만 후에 조항조가 부르게 되면서 큰 히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당시 IMF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남성들의 처지를 대변하며 조항조에게는 시기적으로 맞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항조는 여러 신곡을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하였고 새로운 곡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 들려드렸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신 곡들은 언제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KBS 왕관의 식구들 드라마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주제가를 부를 수 있는 가수로서 조항조를 초빙하고자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가 곡은 주로 젊은 발라드 가수들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인 조항조의 요청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드라마의 제작진인 진영욱 PD와 문영남 작가는 조항조의 열렬한 팬이었고 삶의 경험을 품은 가수의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젊은 가수들은 가창력은 좋겠지만 진정한 맛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깊이를 담아내기 위해 조항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 닿고 우리의 삶을 담은 내용이라 조항조는 이 노래를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항조는 노래를 녹음한 후 스케줄상 미국으로 떠났다가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방송국에서는 조항조를 찾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40%에서 50%에 육박했고 주제가인 사랑 찾아 인생 찾아는 음원 차트에서 젊은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제치고 몇 주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항조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로 조항조는 가수 인생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간의 무명 기간을 견뎌내고 톱가수로 올라선 조항조는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가수 부문 대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화려하게 퍼져나가며 조항조는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항조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항상 마음의 첫 번째 관객이었습니다. 잘 되는 날은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 노래가 잘 되지 않는 날은 무대에서 내려올 때 어머니가 어깨를 토닥여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덕분에 조항조는 자신의 노래에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이룬 조항조에게 갑작스럽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그의 뒷바라지로 지내오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마루에서 흥얼거리며 조항조에게 용기를 주셨던 어머니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소식에 조항조는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고 이제는 방송에 나와도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애통하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잊지 못한 채 그의 삶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항조는 이후에도 가수로서 꾸준히 활동하며 김호중과 함께 고맙소라는 노래를 부르며 주목받았고 불타는 트롯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조항조가 음악을 택할 때 유일하게 그의 꿈을 지지해 주었으며
무명 시절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데 도움을 주었고 성공 후에도 항상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조항조는 힘들게 살아온 가수로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있다면 조항조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그가 은퇴를 하지 않고 조항조를 더 오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